이재명 후보가 50%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인데요. 이재명 후보 첫 50% 돌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영남권에 이제 투표가 울산에서 있었는데요. 순회 경선 말씀하시는 거죠? 때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90% 넘으라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 함성 소리가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저기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저기 울산 경선 현장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울산이 그쪽에 사실은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우리 지역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경선을 한다고 해서 우리 중앙당에서 특별하게 동원을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당원들이 알아서 가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득표율 90%가 넘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저희들이 감동을 했던 것은 투표율이 70%가 넘었어요. 네, 투표율이 정말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경선 대비해서 충청권도 7.6%포인트가 높았고 영남권이 10%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네네. 이거는 굉장한 관심을 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제 사실은 영남권이 이번에 우리 경선이 워낙 짧기 때문에 우리 영남권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은 어차피 의대명 네. 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이제 흥행이 실패하지 않겠느냐,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축구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메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메시라는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면 너무 압도적이 돼서 재미없지 않겠냐 생각하면 그게 다 아니잖아요. 보죠. 더 보잖아요. 네, 더 보죠. 지금의 우리 민주당의 경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대가 제가 어쨌든 우리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요. 아주 걸출한 후보가 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하고요. 네. 앞으로 저는 가면 갈수록 그 부분들은 더 반영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훌륭한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보는 것이고 더 많은 관심을 네. 가지는 것이다. 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지지율에서 50%가 넘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대해서 한 40% 초중반일 네. 때 뭐 박스권 갇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잘못된 비판이라고 보는 그것도 많이 이유가 알죠. 예. 왜냐면 내란 진압하고 내란 진압에 다 국민들이 그때 키세스단 내지는 응원봉 들고 나가고 매 주말마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누가 대선 생각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냥 본인이 받는 점수 늘상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선으로 이제 구도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박스권이라고 불렸던 그 기록들이 이제는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공위성이 이제 성층권 위를 이제 뚫고 나가듯이 아마 로켓으로 치면 한 2단 분리 정도 이제 된 걸로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자 적합도 조사에서 50%를 처음 넘었잖아요. 리얼미터 네. 기준으로. 맞습니다. 전 아마 이게 한 55 정도까지 더 올라갈 걸로 봐요. 그리고 실제 득표를 대선에서 우리가 딱 표를 까보면 전 55에서 60% 사이를 전 득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내란 진압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경선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는 50.29%를 얻었다가 지금 이제 90% 얻는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과거에 DJ 대통령이 78, 박근혜 대통령이 83% 얻어서 결국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90%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좀 상당히 이거는 정당 역사에서는 좀 경이로운 숫자이고 지금 뭐 개혁신당 같이 한 명의 후보 나와가지고 혼자서 92% 찬반 투표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이제 후보들이 경쟁을 했는데 90% 이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당내 이런 결집 효과가 이제는 확장으로 이어질 전 시간이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하나의 차이는 국민의힘은 지금 집안 단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은 말도 꿈도 못 꾸는 겁니다. 네, 그냥 네. 분열 속에서 자중질환으로 이제 흩어지는 그림이라면 민주당은 지금 대내 결속이 상당히 잘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전 앞으로도 이 이재명 대표가 비전만 더 잘 제시하고 또 국민 통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잘 던진다면은 저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상당히 좀 가능해 보인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자 대결에서 50%가 넘었다는 거는 나머지 후보자들이 전부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단일화를 할 이유가 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 90%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경선을 네. 이제 그 88%와 이제 80%를 넘을 것 같은데요 하고 제가 방송을 이제 매일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거 내일 그 영남 경선은 90%를 넘을 것 같은데 넘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6월 3일 63% 득표로 이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저는 63%의 어떤 그 정권 교체를 하면 검찰 개혁 알아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개혁 알아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알아서 처벌받으려고 목을 씻고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민주당 스스로도 이재명에게 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발적인 그런 의사결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영남권역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약간 그 독립군 느낌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주된 곳이고 지금도 사실은 내란 세력들이 가장 활개를 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강력한 의지들이 이 정도 이제 70%를 넘긴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차곡차곡 지금 모여간다라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대선에서도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발 사주 때문에 이제 한 발자국 이제 떨어져서 이제 보긴 했지만 그때 마지막 블랙아웃 전에 그 대선 그 여론조사가 거의 막 5%? 뭐 이재명 대표가 막 떨어진다. 막 거의 5%, 7% 진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5%에서 7% 이상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사실 마지막 여론조사의 결과보다 만약에 내란 정당이 저런 행동들을 계속하면은 실질 득표가 저는 5%는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번에는 이겼다 해서 이게 다 끝난 게임이다 이게 아니라 저는 단 1%를 한 표 한 표 넘어갈 때마다 저 내란 세력들을 더 강력하게 부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범진보 진영이 좀 다 이제 뜻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주셨듯이 단일화를 해도 사실 문제고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뭐 이준석 대표나 뭐 이런 분들도 사실상 보수가 결국 자신의 터라고 하면 자신의 존재감도 돋보이고 싶지만 결국은 뭐 20%를 지나 뭐 30%를 지나 똑같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정당 존속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보수가 정말 20% 미만으로 져버리고 이제 뭐 그거 둘이 합쳐서 이제 한 30% 넘을 수 있었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한 번일지 몰라도 이 이후에 그 어떤 정치적인 그 향방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역적처럼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전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단일화 돼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죠. 굳이 단일화 할 필요가 없죠.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